자, 이 문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꽤나 강조했던 개념에 약간 포인트가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리미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모두 분배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눈치 채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값이라는 거는 수라는 얘기고요. 이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렴이 이미 전제로 깔린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전제 조건 있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할 때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에 분배가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살짝 없었는데 이 멘트가 그걸 대신해 준 겁니다. 오케이? 수렴하네?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저 문장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값이 궁금한 거잖아요. 이 친구의 값이 궁금했는데 내가 얘를 알파라고 적을게요. 알파를 집어넣어버리면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가 3이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바뀌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양변에 곱해버리면 6알파 플러스 3이니까 100하고 100 와요. 그러면은 2는 5알파? 그래서 알파는 5분의 2 끝. 괜찮나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저 비엔으로 바꾸는 이해가 문제를 그럼 저 풀이로 한번 해줄까요? 오케이. 다른 풀이로 이 친구는 뭐라고 한 거냐면요. 짜잔. 얘는 여기서 이걸 왜 얘를 BN으로 두려고 약속을 했냐면요. 이 값이 3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수열은 수렴한다라는 걸 성질을 쓸 수 있죠. 그죠? 이것을 내가 BN이라고 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3인 거니까 얘가 수렴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성질을 사용하려고 BN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BN으로 바꿔버리면 이 친구는 2an 플러스 1 an 플러스 5는 BN으로 두고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죠? 식을 정리를 싹 해버리면은 이 친구가 an이라는 친구가 1 빼기 2n bn 빼기 5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쓸 수 있어요? 이게 3으로 간다는 수렴 조건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얘를 쓰고 싶은 거니까 얘를 써버리면 분배 가능하잖아요. 분배 가능한 거니까 1 빼기 2 곱하기 3 빼기 5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배가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푼 거야? 이게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그냥 분배해버려야지 라고 오늘 푼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관점 차이인 거죠. 괜찮아요? 사실 이게 정석이죠? 왜냐면 이게 수렴한다고 했을 때만 분배가 가능하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개념으로 가요. 근데 친구들 이렇게 빨리 잘해버리면은 진도 너무 빨리 나가는데? 조에서 걱정하시던데? 우리 1월 9일부터 방학 스케줄이라고 했잖아요. 1월 5일부터? 빠르면 1월 5일부터인데 그죠? 1월 5일부터예요 우리 목요일날. 너무 빠른데? 여름 방학이 언제예요? 2일이에요? 그럼 5일이면은 다들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네, 그렇죠. 확인 체크 19번이요. 오케이. 플러스 5로 양변을 나눴어요? 네. 네. 왜 n으로 나눌게요? 여기 이 친구 이거요? 아하. 이거 푸실 때 양변을 n 플러스 그러니까 6n을 더하고 n 플러스 5로 나눴다는 거죠?
각지를 보셨군요. 오케이.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푼 거냐면 지금 서현 친구는 얘를 이 모양으로 바꿔서 풀어야지 한 거죠. 그 틀린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이.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얘가 수렴하면은 대신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기억나요? 그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한테 양변에 n을 나눠버릴게요. 왜 n을 나눠버리냐면 여기 몇 차예요? 2차, 1차니까 차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1차로 바꾸려고 양변에 n을 나눠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n 플러스 1분의 3n 커요. n은 양수니까 자연수니까 n분의 an 작아요. 얘는 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2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리미트 n을 모두 보내버릴게요. 그럼 얘는 3으로 가고요. 얘도 3으로 가죠. 그치? 그럼 얘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3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걸 사용하려고 저 친구한테 분모 분자에다가 n을 나눠버린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 n으로 나눕니다. 분모 분자. 그럼 1 더하기 n분의 5 n분의 an 플러스 6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친구는 어디로 간대요? 3으로 간다 그랬고 얘는 0으로 갈 테니까 9 하고 나옵니다. 괜찮아요? 이런 방식으로 푸신 거예요. 서현이는 이 모양을 얘로 바꿔가지고 풀어야지 해서 푸신 거고. 네. 저 방법으로 풀어가지고 틀려가지고. 아 그래요? 한번 풀어줄까요? 저 방법으로? 자 그러면은 서현이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양변에 2변을 더해요. 그죠? 통분을 할게요. 얘는 n 플러스 1분의 9n제곱 플러스 6n an 플러스 6n 얘는 n 플러스 1에 얘는 9n제곱 플러스 8n 맞죠? 양변에 n 플러스 5 나눌게요. 얘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5 9n제곱 플러스 6n 커요. n 플러스 5분의 an 플러스 6n 커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5분의 9n 제곱 플러스 8n 맞죠? 그럼 양변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친구 2차하고 이 친구 2차니까 최고차항의 b가 나오죠. 그럼 얘는 최고차항이 n제곱이니까 1분의 9니까 너 9 너도 9 그럼 너도 괜찮나요? 통분까지 해주시면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좋은 풀이에요. 이것도 좋은 방법으로 푼 건데 풀이의 길이 좀 달랐어요. 그죠? 답지랑 방식은 다르지만 답은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또 있을까요? 괜찮아요? 질문 2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텝 1은 한번 풀어보세요. 스텝 1은 알겠죠? 심심하면 스텝 1만 한번 심심하면 풀어보세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문제량이 좀 적을 거예요. 그냥 말인 거죠? 스텝 1까지 풀어도 괜찮아요.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은 별표 쳐놓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진짜로 이 시험 문제가 많으면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한 개념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여서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주겠지만 등비 수열의 극한하고 등비 수열의 급수, 등비급수의 차이점도 명쾌하게 아셔야 돼요. 두 개가 좀 다르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등장하니까 꼭 아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자, 등비 수열의 이제 수렴과 발산인데 너무 간단해요. 자, 초항은요 0이지 않은 이상은 영향을 안 줘요. 이제 부호는 영향을 주겠죠. 부호는 영향을 주겠지만 이 친구가 발산할 건지 말 건지는 발산은 어찌됐건 양의 무한대로 가도 발산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발산이잖아요. 진동을 해도 발산이고 그죠? 그래서 이 초항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하냐면 얘가 양수인데 뒤에가 커지면은 무한대로, 얘가 음수인데 뒤가 커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뒤에가 마이너스 1에 n제곱이면 얘가 양수면은 음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진동하거나 아니면은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면 이렇게 진동을 하거나를 바꿔줄 뿐이지 발산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초항은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공비가 다르요 혼자서. 오케이? 그럼 언제 발산하고 언제 수렴하는지만 알면 되죠. 근데 범위를 꼭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자, 등비 수열에 극한이 나오면 자, 그 비율 있잖아요. 그 공비 있잖아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공비가 1보다 클 때,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총 4가지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만 좀 적어줄래요? 이것만 써있긴 한데 이 친구를 왜 이렇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사실 여기 조금 다르게 나와있긴 한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다 넣어버렸네. 자, 여기서는요 A1, AN이 A1 곱하기 아래 n-1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1보다 작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0.9를 영원히 곱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1보다 작은 친구들은요, 곱하면 곱할수록 계속 비율을 떠내려가죠.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1만큼씩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언젠가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날리다 보면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다. 그죠? 마찬가지로 리미트 음수여도요. 마이너스 0.3의 제곱이에요. 3의 n제곱이에요. 얘가 음수니까 짝수만 곱하면 양수, 홀수만 곱하면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렇게 돼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얘도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곱하다 보면. 그죠? 쉽게 얘기해서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 n제곱이 어디로 가요?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0으로 가잖아요? A1이 뭐든 간에 0으로 수렴하겠죠. 괜찮아요? 얘는 0으로 수렴이에요. 수렴은 수렴인데 이걸 외워야 돼? 0으로 수렴합니다. 수렴은 수렴인데 0으로 수렴해요. 자, 두 번째. 자,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커요. 그럼 AN이 A1 아래 n-1제곱이죠. 그러면 1보다 큰 거는요 계속 곱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커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0.17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왜냐면 얘를 10제곱하면 이게 2예요. 이거 굉장히 작은 숫자죠. 0.17가 7%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7%씩 10번을 늘려주면 그러니까 7%에 늘어난 거에 7% 늘리고 7% 늘리잖아요. 그러면 10번을 늘려주면 2배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요 은행에요 돈을 맡겼는데 이게 복리계산이거든요. 복리로 7%를 받잖아요. 그러면 10년을 넘으면 더블이 돼요. 은행 입장에선 10년 동안 있으면 얘한테 2배의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7% 이자로 뭐 10억을 넣어놨어요. 그럼 10년 뒤에 20억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은행에서 7% 줘야 안 줘요? 절대 안 주겠지. 그치? 근데 충격적인 거 말해줄까요? 90년대는 이제 나도 흔한 그 가까운 연도는 아닌데 90년도에는요 이자가 15% 30%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은 자꾸 머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축해야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저축하면 돈이 뻥튀기해서 나왔거든요.
뻥뻥뻥 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재밌었다. 저축하고 막 10년 동안 이악 물고 버티면은 막 3배, 4배 돼서 나오니까 돈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1억을 넣었더니 4억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고도 성장을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자가 많아봐야 뭐 3%? 4%? 이 정도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 예금하잖아요. 그럼 1.5% 줬어요. 장난치나? 장난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1.5%가 비율로 나타내면 더 웃겨요. 0.015거든요. 장난치는 건가? 왜 쉽죠? 1년 동안 예금했을 때예요. 그럼 100만 원 넣으면요 15,000원 준대요. 1년 동안 예금하면. 안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비트코인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접촉할 때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맨날 야 주식해 비트코인에 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누가 이겼다? 다 졌지 뭐. 나는 돈을 못 벌어서 졌고 걔네들은 돈이 있어서 졌고 근데 내가 좀 낫네요. 좋은 건가? 어찌볼까? 나처럼 일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그 코인 쪽으로 터가지고 돈 잘 번 친구도 있고 제일 억울한 경우가 시간 3분만 딴 얘기 할게요. 자, 선생님 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으로 보통 많이 취업을 하거든요. 한 10명 있으면 7, 8명 일로 가요. 일로 가는데 이 친구 두 회사는 전부 송도에 있어요. 송도에 있는 회사인데 선생님 이제 동기들이 입사를 할 때만 해도 이 친구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막 스타트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막 한 공장 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갔지. 왜요? 난 강사로 돈을 많이 벌 사람이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 가가지고 내 친구 중에 이제 셀트리온 간 친구가 있는데 여기 간 친구는 당연히 삼성보다는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여기 간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 여기를 그냥 갔는데 학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 친구가 여기 가가지고 한 1년 다녔나? 근데 회사에서요 우리 주식 상장할 거니까 너희들한테 주식을 좀 팔려고 해. 직원들 관심 있니? 했는데 이 친구는 이 회사에 뭔가를 느꼈나 보지? 그래가지고 애사심을 느끼려고 그랬는데 자기 연봉 있잖아요. 연봉을 2년치를 땡겨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제정신은 아니죠? 제정신은 아니긴 한데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자기 회사 다닐 거고 쓸 돈 없으니까 그 당시에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밥을 다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스쿨버스 타고 스쿨버스는 뭐야? 출퇴근 버스 타고 하니까 돈 쓸 데가 없는 거야. 여자친구도 없거든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다 올인한 거지 연봉을. 그래가지고 2년 자기 현재 모았던 1년치 연봉이랑 2년치 연봉을 합산해가지고 3년치를 해가지고 때려 부었어요. 근데 이때 얘가 받았을 때 금액이 11만 원이거든요. 11만 원에 한 주였어요. 한 주. 이게 48만 원까지 올랐어요. 인생이 굉장히 재밌어진 거죠. 이 친구가 근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 너무 무시했어. 얘가 이거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야,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팔아 멍청아? 이랬는데 자기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시드머니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할 건데? 했더니 집을 살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송도에 집을 샀어요. 근데 그때 송도가요 유령 도시였거든요. 나도 지금 얘네들 때 많이 가봤는데 가면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데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 중간중간에 불이 띵띵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공포도시예요. 거기 돌아다니면 무서워. 그랬는데 거기 집을 사겠다고 하니까 생각을 좀 해보라고. 거기 가보니까 이건 거기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이때 얘가 샀던 금액이 분양가가 4억이었나? 근데 얘가 3억 5천에 샀어요. 그러니까 떨궈서 산 거죠. 분양한 것보다. 평수는 36평대를 사가지고 4억 5천에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서 축하해줬는데 집들이 해가지고 잘했어. 근데 속으로는
아 여기 밖에 아무것도 없네 진짜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가 이제 센트럴파크가 있으면 홍대 센트럴파크가 있거든요. 그 혹시 송일과의 씨가 타던데 알아요? 카누 타던데 모르죠? 아파트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게 맨 마지막 집이에요. 여기 맨 마지막 집.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분양된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찼어. 여기도 지금 공포 유령도시고 여기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 팔아버린 거죠. 급해서 판 거죠. 이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래요. 이때 주고 샀는데 이게 있었어. 진짜? 이 친구는 지금도 부동산만 해요.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모여서 부동산만 하고 있거든요. 자, 뭐다?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더라. 갑자기 울고 싶어지네. 같이 갔어야 돼, 셀트리온은. 그때 삼성바이오로스랑 다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안 갔지? 아이씨.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 많이 떨어졌는데 걔가 너무 싸게 샀어요. 너무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지금 한 이쯤 하나 봐. 근데 이미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우리 내가 걱정하거든요. 야, 이거 너 어떡하냐? 많이 떨어지지 않냐? 이랬는데 괜찮아. 내 가격까지는 안 떨어져. 아, 이게 다 하는 거야. 아, 그렇지. 아, 그래서 그렇다. 아, 이러고 산다. 난 뭐 때문에 열심히. 제가 넘어가죠. 농담이에요. 선생님 지금 농담인 거 알죠?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농담이 없는데. 자 가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 이번에는 절대값 R이요 1보다 커요. 1보다 크면 예를 들면은 R이 2 같은 된 거잖아요. 그럼 얘가 예를 들면은 A1 곱하기 2의 n-1제곱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빠르게 커지겠죠. 그럼 얘가 발산할 수밖에 없는데 A1이 양수면은 무한대로, A1이 음수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발산. 맞아요? 그래서 이 상황일 때 AN은 무조건 발산합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얘는요 AN이 A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1제곱이죠. 그죠? 맞죠? 그러면은 얘가 A1이었다가 마이너스 A1이었다가 A1이었다가 마이너스 A1이었다가 막 바뀌어 나갈 거 아닙니까? A1이 0이 아니라면, 오케이? A1이 0이 아니라면, A1이 0이면 이거 등비 수열 자체가 아니죠? A1이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진동해요. 진동하겠죠. 뿔마가 바뀌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친구일 때도 발산합니다. 여기는 발산은 발산인데 진동 발산이에요. 자, 여기서 분기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독특한 애가 누구냐면 얘예요. 자, 왜 얘가 독특하냐면 잘 보세요. AN의 A1 1의 n-1제곱인데 얘가 그냥 1이죠. 그냥 A1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친구만 수렴을 하긴 해. 얘도 수렴하거든요. 수렴은 하지만 A1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아닌 다른 수렴값은 얘밖에 없다죠. 예를 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등비수열인데요. AN이 등비인데 얘가 3이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A1이 3이구나. 그리고 R은 얼마다? 1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거는 R이 1인 상황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요걸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걸로 나와요. 이거랑 이걸로. 어떻게 나오냐면 AN이 3 x 빼기 1의 n-1제곱일 때 이게 등비수열이죠. AN이 수렴할 조건.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공비 역할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공비가요? 네. 네. 이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또는 x 빼기 1이 1이거나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1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등비 수열이 수렴 조건이요. 수렴할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수렴합니다. 이 등호는 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등비 수열 극한이 다 와요.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아, 수렴. 수열의 수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N에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n에 3 넣고 n에 4 넣고 쭉 수를 대입해 나갔을 때 이거 A1, A2, A3, A4 해가지고 값이 쭉 있겠죠. 이 값들이 n이 무한히 이동할 때 이 값들이 특정 알파 값으로 다가가면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N이 n분의 1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게요. 그러면은 A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될 때 n분의 1이 무한대로 가겠죠. n이 무한대로 갈 거 아닙니까? 얘는 절대로 0은 안 돼요. 이게 0은 안 되잖아요. 0은 이 n분의 1이 절대로 0은 안 되거든요. 하지만 n이 무한히 커지면 이 친구가 어디로 계속 다가가요? 0으로 점점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 값들이. 그럴 때 이 친구의 수렴값이 0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떤 값으로 다가가요? 근데 일정한 숫자일 때는 아, 그렇죠. 그게 아니죠. 다가간다. 다가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가가는 것 중에서도 4, 4, 4, 4, 4 가는 것도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4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4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약간 다른 의미긴 하죠. 그래서 그때 두 가지로 수열의 수렴을 두 가지로 정의했던 게 뭐냐면 한번 봐봐요. 여기 두 개 나오죠. 얘가 특정 값수로 다가갈 때도 수렴이라고 하지만 상수일 때도 수렴한다고 한다라고 두 가지를 준 거예요. 정의를. 수혁이처럼 두 가지로 질문한 친구가 있거든요. 선생님 이건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된대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렴한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수렴을 약속한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정의가 그런 것 때문에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좋은 질문. 이런 건 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괜찮아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필수 예제는 숙제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나랑 요거 하나 풀어봅시다. 필수 14번이에요. 다른 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얘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물어봤는데 결국엔 리미트 얘를 지금 우리가 AN이라는 수열로 본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디로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친구가 지금 등비 수열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의 수열이잖아요. 근데 등비 수열은 아니죠. 맞아요? 등비 수열은 아닌데 등비 수열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등장하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네 가지 범위가 나왔다고 기억나요? 그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해볼게요.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 R의 n제곱을 보내볼게요. R이 1보다 작잖아요, 절대값이. 그럼 이 친구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친구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0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얘도 0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1분의 0이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친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아래 n제곱 아래 n제곱을 보낼 건데 절대값은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 친구 발산한다는 건 알죠? 이럴 때는 잘 들어요. 이 공비가 큰 쪽으로 나눠주면 돼요. 오케이? 큰 걸로 나눠주면 돼. 1보다는 r이 더 크다고 볼게요. 지금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아래 n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n제곱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되시겠죠? 자, r이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거 어디로 간다 그랬죠? 어찌되건 발산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던 플러스 무한대로 가던 이 값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럼 1분의 1만 나눌 테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r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3이죠. 그럼 3의 n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니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는 3의 n제곱 나누면 3분의 1, 이 친구는 3의 n제곱 나눠버리면 3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4가 되실 거고 얘는 1 더하기 이 친구는 3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0, 1보다 작으니까 0이죠? 그럼 이 친구는 3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공비가 큰 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만 이 친구 0이 되는 걸 잡아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친구가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r이 크죠? 그래서 r의 n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을 넣겠습니다. 1 넣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쟤는 1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보세요. 이거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저걸 좀 보셔야 돼요. 그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괜찮아요? 자, n이 홀수라고 하면은 값자치가 없죠. n이 홀수면 1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 돼버리잖아요. 이건 분모에 0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홀수일 때는 값이 없어요. n이 짝수라고 하면 얘는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되시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짝수일 때도 있고 홀수일 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진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진동 또는 아예 값이 없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한 값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요. 그치? 존재할 수 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건 수렴을 하냐가 중요한 건데 값이 지금 한 값으로 모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극한 값이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1, 2분의 1, 0인데 범위에 따라서 써주시면 돼요. 이거일 때는 0, 이거일 때는 1, 이거일 때는 2분의 1이다 써주는 거 이 전체가 답이에요. 저거는 발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일종의 발산이죠. 일종의 발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렴 안 하는 건 다 발산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렴 안 하면 나머지는 다 발산이에요. 존재 안 해도 발산. 네. 존재 안 하는 건 발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동하는 것도 극한값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허수 같은. 허수는 안 나와. 허수는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은 실수를 거듭제곱했는데 허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이를 거듭치고. 아이를 거듭제곱한다.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한다. 근데 그것도 아이를 거듭제곱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한 값으로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수렴은 아니죠. 그럼 발산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렴 아니면 다 발산이에요. 깔끔하죠? 극한에서 수렴 아니면 다 발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산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양의 발산, 음의 발산, 진동 발산 그죠? 어떻게 풀지 알겠습니까? 이건 왜 풀어봤는지 알겠죠? 이거는 약간 색다른 거라서 같이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범위는 알아서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등비 수열이어서 수열이 등비 수열에서 푼 게 아니라 등비 수열이 수열 안에 있을 때 풀이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말의 범위를 4단계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저기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와요. 네. 그럼 모양을 좀 더 더럽게 쓰죠. 훨씬 더 열받게. 답을 가져가야 돼요. 그쵸. 그거는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래 놓고 R이 예를 들면은 지금 범위일 때 다시 나온 거잖아요. R이 1, 그러니까 이거일 땐 0이었고 이거일 땐 1이었고 이거일 때는 뭐 2분의 1이었나요? 이거 했잖아요. 그럼 문제 어떻게 되냐면 R일 때 AN의 값을 FR이라 하자. 그랬을 때 F 2분의 1 더하기 F 마이너스 3 더하기 F1은 얼마게 물어보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2분의 1은 요금이 들어가는 거죠. 0. 얘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1. 얘는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2분의 1이어서 답은 2분의 3입니다. 문제로 구성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객관식으로 낼 거면 이렇게 내고 만약에 주관식에 내라고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건 그냥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밑줄.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밑줄.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니까 빨리 파악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공비인데 이것도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x 빼기 2의 n제곱으로 보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초항은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2의 n-1제곱이라고 쓰신다면 얘가 초항이고 너가 공비예요. 맞나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어떤 것도 내가 고민해보라고 그랬죠? 초항이 0이어도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그죠? 그래서 x가 0일 때하고 x가 2일 때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초항이 0이어도 되니까. 그죠? 자, 그럼 공비 갑니다.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선생님은 무조건 부등식은 그래프로 풀거든요. 엔간하면 얘 그릴 수 있죠. 0하고 2를 지나는 친구죠. 여기가 1일 때가 얼마냐면 1 집어넣으시면 1 곱하기 1 빼기 2여서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1,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어디부터 하냐면 y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1보다는 아래니까 범위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범위가 여기 등호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빵 뽕 뚫어주셔야 돼요. 왜요? 마이너스 1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풀면 되죠? 그럼 우리 이 주황색 범위에 x 범위를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만 적으면 돼요? x 빼기 2가 1인 순간만 잡으면 되겠네. x제곱 빼기 2x 빼기 1은 0인 거니까 잡을 수 있긴 하거든요. 범위가 왜 이래 근데 그냥 써야겠네. x는 마이너스 2a분의 무슨 소리야? 뭐 하는 거였어요? 2a분의 짝 쏘고 있을까요? a분의 1 루트 1 빼기 AC 그러시면은 1 루트 2가 되시겠네요.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고 1 빼기 루트 2가 되실 거예요. 맞죠? 그럼 x의 범위는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고 1 빼기 루트 2보다는 뭐야? 작은데 누구는 빼야 돼요. x는 1은 안 돼요. 여긴 안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은 답이 되실 거고 이 범위 안에 0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따로 기입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나요?
이렇게 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1 빼기 루트 2보다는 x가 크고 1보다는 작고, 또는 x가 1보다는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은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 등호 들어가니까 색칠돼 있잖아요. 괜찮을까요? 이해돼요? 이렇게 그래프로 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등호식 문제가 나오면요. 앞으로 아마 수출 강의 경험해보셨잖아요, 그죠? 부등식 문제는 그래프로 푸는 게 합리적이다. 그럼 2번 해볼까요? 해도 돼요? 해볼까요? 2번? 오케이. 2번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숨겨져 있지 않아요. 뭐가 숨겨져 있지 않으면 공비랑 초항이랑 딱 구별해 놨어요. 그럼 얘가 초항이고 얘가 공비죠? 빨리 해볼게요. x가 0이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 빼기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 친구 2를 0 빼버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양면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시겠죠. 그다음에 요 범위인데 누구도 포함해야 돼요? 너도 포함해야 돼요. 요 범위에서 지금 포함하시면 됩니다. 끝. 넘어가시면 되겠어.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초항 영역부터 잡아야 돼요. 그걸 놓치기가 쉬워요. 그런 함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런 거. 초항에서 실수할 수 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급수로 갈게요. 좋아. 새로운 개념이야. 힘을 내셔야 돼. 오늘 많이는 안 할 거고요. 딱 급수에 관해서 설명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만. 급수에서 1단원만 할게요. 요거만 할 거란 얘기예요. 요거. 수렴과 발산만 딱 할 거예요. 급수! 급수란 무엇이냐? 잘 보세요. 내가 급수를 한 방에 딱 이해시켜 줄게요. 급수는 이거예요. 이걸 우리 급수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거 뭐냐? 얘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쓰는 친구죠? K1부터 N까지 AK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보통 수열의 합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친구입니다. 수열의 합이라고 해요. 근데 수열의 합을요, 이번엔 좀 바꿀 거예요. 자, 이거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친구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해가지고 쭉 가서 AN까지 간 다음에 더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맞아요? 쭉 더하는 겁니다. 이게 급수예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급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분만 더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부분합이라고 해요. 얘가 왜 부분합인지 알겠습니까? 자, 부분합인 이유가 뭐예요? 이 급수 입장에서 보면은 가다 만 거예요. 가다 만 거니까 일부 합 중에서 일부야 해가지고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급수라는 식으로 다른 식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분합의 극한값이에요. 오케이? 부분합의 극한값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알다시피 SN도 결국엔 n에 가는 함수죠. 네, 이것도 수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급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AN을 통해서 SN을 잡을 거예요. 그지? 그 SN의 극한을 조사하는 걸 급수를 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급수라는 건 부분합을 극한으로 보낸 겁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AN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요? 부분합을 구할 수 있어요. 즉 SN을 구할 수 있어요. 이 SN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극한을 조사하는 행위를 급수를 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때 이 친구가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 있죠?
이 수렴값의 극한값이잖아요. 근데 극한값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 안 나와있어? 밑에 있겠지 뭐. 얘를 급수의 합이라고 해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급수의 극한값을 우리는 급수의 합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열의 극한값이랑 별개로 용어를 정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구별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한값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수열의 합, 급수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급수의 합. 괜찮아? 용어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깔끔하게 정리해볼게. 자, 여러분들은 급수가 뭐야?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급수란 A1부터 A2 해가지고 언제까지? n이 무한대가 갈 때까지 더하는 걸 급수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알아들으면 우리가 수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를 다 더한 것을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급수예요. 급수. 괜찮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요 친구 극한으로 가는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를 우리는 SN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수열 처음 배웠을 때 얘를 수열의 합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다른 이름으로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급수에서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 친구는 부분합을 극한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 친구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걸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결국 SN도 결국 수열이에요. 그럼 마무리는 뭐로 끝난다? 수열의 극한으로 끝난다. 괜찮아? 수열이요? 이거는 이제 AN에 따라서 되겠죠. AN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면은 N제곱에 관한 수열이고, 그죠? 만약에 그 수열의, 등비 수열의 수열의 합이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가 얘도 결국에는 지수 형태겠죠. 그죠? 등비 수열 형태겠죠. 이런 거잖아요. 이제 AN이라고 한다면 SN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3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1로 배웠죠. 그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등비수열이잖아요. 맞죠? 정리하면 그러니까 등비수열에다가 상수가 더해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형태가 나올 테니 이것도 어떤 수열 이 AN이 뭐냐에 따라서 SN이 뭐가 될지는 나도 모르죠. 괜찮은? AN에 따라서 SN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AN으로 뭘 구해요? SN을 구하고 보면 이 SN의 극한을 조사하는 걸 우리는 급수를 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거 오케이. 시그마는 이거예요. 시그마 B가 시작하는 수열의 항번호 1이면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초항부터 시작하는 거고 요 위에는 끝번호. 요거는 아는데 아마 요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네. 그 얘기. 자, 그럼 등비수열, 등차수열 잠깐만 할게요. 복수. 등차 N 등비. 수열이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등차 수열은요, 일반항이 A1 더하기 N-1 D고, 이걸 우리는 초항이라고 부르고, 얘를 등차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재했을 때, 등차 수열의 합은요, SN이라고 준다면, 이 친구는 2분의 A1 더하기 AN, 이게 뭐냐면, 평균이에요. 평균이거든요. 등차 수열만의 독특한 형질인데 예를 들면 1, 3, 5, 7, 9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 5개의 평균은 그냥 양 끝의 평균과 똑같아요. 양 끝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일치하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간단한데 5로부터 계속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서 평균이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처음 항과 끝 항을 더해서 나누기를 하면 이게 전체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럼 평균이 몇 개 있는 거예요? n개 있었겠지. 맞나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요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정리하고 계시면은 등차 수열 문제를 하나도 못 풀죠. 어떻게 해야 돼? 이 친구를 정리하면 2분의 d n제곱 플러스 2분의 2a1 빼기 d 곱하기 n으로 등차 수열의 합을 알고 계셔요. 즉 상수항이 없는 이 n에 관한 2차식이 나와야만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를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입니다까지 알고 계셔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괜찮아요? 요거 처음 봐요? 네. 아닐걸? 기억이 안 나는 걸걸? 이렇게 정리하시죠. 아 그래요? 아마 이런 식으로 정리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이거? 조금만 약간 변형시켜. 아 요걸 이렇게 정리해서 네. 이렇게 마셨어요? 네. 요걸 풀면 이거예요. 전개하면 돼요, 전개.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잖아요. SN이 4n제곱 플러스 4다. 4n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 치시다. 그럼 여러분 딱 보자마자, 등차 수열합이네. 공차는 얼마예요? 8이겠네. 이게 지금 상수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이 친구의 초항과 이걸 통해서 구한 AN의 초항과 S1이 일치하겠구나. 그럼 1 집어넣으면 8이죠? 그래서 A1은 8이었어 하고 마무리를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열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왔죠? 초항과 공차. 그럼 AN을 바로 잡는 거죠. 이거 좀 곱하기 뒤에 요거요? 이거 뭐냐고요? 뒤에 N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이게 개수예요, 개수. 개수. 자,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다음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요, A는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에요. 그죠? 중요한 게 있어요. 친구들, 어이, 좋아했나요? 얘가 n-1이었다는 겁니다. 네. 오케이? 이게 중요했죠. 아까 전에도. 아까 전에 예를 들면 뭐 x에 n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x 곱하기 x에 n-1제곱으로 써줘야 너가 초항이고 너가 공비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 요거까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등비수열의 합은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문제풀이에 나오니까 잘 보세요. 나중에 몇 급수나 이런 거 등장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하니까 보세요. A1의 R 더하기 A1의 R의 제곱 A1의 R의 세제곱 해가지고 A1의 R의 n-1제곱까지 더한 걸 우리는 SN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딱 더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R을 곱해버릴게요. 공비를 곱해버렸어요. 그럼 이 친구가 A1 R이 되죠. 여기다가 R을 곱하면 A1의 R의 제곱이 되죠. 여기다 R을 곱하면 A1 R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쭉 이동해서 이 친구에다가 R을 곱하면 A1 R의 n제곱까지 왔을 거고 여기 전항이 A1 R의 n-2제곱이어서 얘한테 R을 곱하면 A1 R의 n-1제곱까지 왔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R에서 위를 빼버릴게요. 그러면은 R 빼기 1 SN은 하고 이 가운데가 싹 날라갑니다. 오케이? 그럼 얘에서 얘를 빼버린 거니까 A1 R의 n제곱 빼기 A1이 돼서 A1 R의 n-1제곱이 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얘로 나눠버려서 결론 SN은 R 빼기 1분의 A1 R의 n제곱 빼기 1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네. 1일 때는 못 사용하죠. 아니 1일 때요? 아니 1일 때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공모가 없어서. 잠깐만요. 이식할 때요? 그렇네. R1일 때. 그렇네요. 이 방식은 R1일 때 사용할 수 없겠네요. 1일 때는 그냥 근데 R1인 거를 등비수열이라고 말하지 않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R1일 때? R1일 때는 아마 수열형을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상수 수열인 거잖아요. R1이면 그냥 A, N, C 이런 형태니까 이거를 등비수열합으로 구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예를 들면 N개까지 더하라고 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하라고 하면은 그냥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인 거니까 CN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합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일 때는. 좋은 질문. 이게 등차 등비의 수열의 합. 이게 정의하는 뿅. 그래서 우리는 급수를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 AN을 통해서 SN을 구한 다음에 SN의 극한을 볼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합만 구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원에서 배웠던 수열의 합들 있죠? 개차 수열 혹시 배웠어요? 학교에서 안 되는데 김영쌤 설명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그 개차 수열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등차 등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분수열이나 아니면은 그 부분 혹시 그거 기억나요? 날아가는 거? 부무수골? 부무수골 수열도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태까지 수원의 어디를 좀 복습하면 이 문제가 좀 빨리 풀리냐면 수원의 여러 가지 수열 의합 파트를 이제 3단원일 거거든요. 이 파트를 좀 봐주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쪽 파트는 좀 복기가 돼요. 그런 거 배웠었지 하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등차 등비 내가 해줬으니까. 사실 등차 수열도 그렇고 등비 수열도 그렇고 저게 끝은 아니고 저기서 이제 다양하게 뻗어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어서 예를 들면은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 같은 꼴인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게 실제로 최소값 잡을 때 대칭축 좌우에서 최소값이 잡힌다는 둥 아니면 이런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10개씩 끊었을 때 이거의 결과의 합도 등차 수열의 합으로 등장한다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시험이 되는 건데 이제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급수의 수열부터 갈까요? 자, 급수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있겠죠. 방금 얘기한 거예요. 얘를 어떻게 쪼개서 보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보면 못 풀어.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봐야 문제를 좋아, 있네요. 얘를 SN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맞아요? 그럼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어디로 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좀 전에 뭘 배웠어요? 수열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배웠으니까 수열의 극한 입장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지? 이 상태로는 현재 못 푸니까요. 그래서 SN이 일정한 S값에 수렴할 때, 그러니까 이 값이 S로 수렴할 때 그때 우리는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S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까 했던 얘기. 자, 발산은 뭐겠어요? 수렴 안 하면 다 발산. 수렴 안 하면 다 발산. 자, 근데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서 오늘 딱 거기까지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교대급수 좀 이따 할게요.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할 거거든요. 급수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입 모아서 어디가 어려운데 하면 이거 어려워요. 이거 우리는 교대급수라고 해요. 이 교대급수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교대급수가 뭐냐면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짝수랑 홀수가 번갈아 가면서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것보다는
짝수 번째 항과 홀수 번째 항의 일반항이 다른 형태. 쉽게 얘기해서 짝수 번째 항들의 일반항과 홀수 번째 항들의 일반항이 현재 다른 상태인 겁니다. 오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극한값은 같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모양은 다른데 급수의 합은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이게 짝수 번째의 친구하고 홀수 번째의 급수의 합이 서로 같을 수 있죠. 이러면 얘는 수렴한다라고 말하지만 얘네들이 다를 수 있죠. 합이 급수의 합이 다르면은 둘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급수의 합이 없다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은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이쪽 파트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제 싫어할 텐데 이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문제에서 이게 왜 이게 싫어할 거냐면 x축은 홀수 번째 할 때 움직이고 y축은 짝수 번째 할 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x 홀수 번째하고 짝수 번째의 일반항이 다르게 생겨요. 이거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교대교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하면 너무 힘드니까 문제를 풀면서 할 거거든요. 방금 전에 한번 얘기만 좀 적어줄래요? 짝수 번째 일반항과 홀수 번째 일반항이 현재 달라서 급수의 형태가 다른 형태인 겁니다. 그럼 교대교수라고 한다. 저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메인 개념은 아닙니다. 오늘의 메인 개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많은 문제를 풀이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별 2개째. 선생님 별 2개째 잘 안 주는데 별 2개째. 그 수 문제에 키워드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많은 문제가 이걸 풀린다고 했어요. 근데 많은 애들이 잘 모를 수 있어. 자, 이게 급수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이걸 한 번에 쓴 거예요. 자, 이거를 한 방에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부터 n까지 더한 건데 n을 무한대로 보냈다 라는 뜻이잖아요.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맞아요? 똑같은 얘기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1부터 거기까지 더할 거야 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거랑 완전히 같은 문제예요. 맞죠? 물론 다른 말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 세 개는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이 세 개는 같은 말. 얘가 얘네랑 같으니까.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수렴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잘 봐요, 친구들. 얘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봐. AN이라는 친구가요, 무한히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찌됐건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얘기야. 그 무한히 더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저번에 말했죠. 무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더해져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뭔가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계속 더해지는 상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계속 더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수렴해야 된대요. 느낌 왔어요? 뭔가를 계속 더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값으로 가야 돼요? 그럼 도대체 더해지는 건 뭐야? 생각이 들죠? 어떤 걸 더해야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덧셈이 될까요? 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야. 더하는 게 뭐면 돼요? 더하는 게 0이면 되죠. 0에 가까운 수를 더하고 있는 0은 아니에요. 이게 극한값이 0이라는 얘기지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0에 가까운 수를 계속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지가 않지.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수열의 극한은 0이어야 돼요.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0부터 왜 그럴까요? 0이 아니면 이거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얘가 0으로 안 가면 무조건 발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되는 문장 하나가 나와요. 참거지. 참거지.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수렴할 때 얘는 0으로 간다 그랬어요. 무조건. 얘가 0이 안 가면 얘는 발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무슨 관계예요? 대우 관계예요. 그죠? 당연히 참입니다, 이건. 근데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 여기죠. 이 명제 여기에요. 좌우 한 거니까. 자,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얘가요 0으로 간다 하여 더했을 때 수렴하진 않아요. 자, 봐봐요. 잘 봐. 이런 거 달래라고 해요. 달래.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 그죠? 자, AN이 n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을 더할 거잖아요. 그지? 근데 이거는 지금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근데 봐봐요. AN이 n분의 1이었다는 얘기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쭉 더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얘잖아요. 어디갔어? 이거잖아요? 맞아? 그럼 네, 봐봐요. 어떤 B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거예요. BN의 급수입니다. 자, 보세요. BN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1분의 1까지 똑같아요. 근데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가는 친구예요. 자, 좀 더 써줄게요. 잘 봐봐요. 팔 아파.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썼냐? 보여주려고. 자, 이거 두 개 다 얼마예요? 2분의 1. 이거 4개 다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이거 8개 다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 2분의 1을 계속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 무한히 더할 거니까요. 그러면은 2분의 1을 계속 더하면 발산하죠. 근데요, 봐봐요. 얘랑 얘는 같죠? 얘랑 얘는 같아요? 근데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크죠? 얘네들은 같네요? 크고 같네요? 크고 맞아요? 그럼 이 하얀색 친구보다 초록색이 더 크죠? 근데 얘가 어디로 가요? 발산하죠? 그럼 얘도 발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얘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얘보다 작은 친구죠. 얘가 작은 친구인데 이걸 싹 다 더했더니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당연히 더 큰 걸 더한 건 무한대로 가셔야죠. 맞나요? 이게 달래예요, 달래. 이거를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장 나오면 아끼지 마세요. 급수가 수렴할 때 수열의 극한이 0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수열의 칼이 0이 됐다고 해가지고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이게 중요한 예시가 될 거예요. 적어놓으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할 문제가 뭐냐면 다음 어떤 수열 줘놓고 이거 수렴하게 안 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짜증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최종 꽃 교대구수. 교대구수가 굉장히 불편할 거다. 이것부터 먼저 정리해 보시고요. 달래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와요, 저거 예시로. 자, 다 적으신 것 같으니 열받는 친구 하나 풀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대구수 볼게요. 오늘 이거 하고 수업 마무리해요. 교대구수.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수열의 성질은 그 수열 성질은 다음에 할게요. 자, 이 필수 예제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이유가요. 이런 문제들 때문인데요. 자, 같이 보시죠. 자, 1번과 2번은요. 순서별 같죠? 그러니까 그냥 가로를 빼면 배열이 같잖아요. 그죠? 자, 근데 둘이에요. 답이 달라요. 달라요. 자, 1번부터 갈게요. 1번 보숑. 자, 이런 수열인데요. 자, 이거를 얘가 지금 뭐예요? 초항입니다. 얘가 지금 두 번째 항이고요. 얘가 지금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이고, 얘가 다섯 번째 항이고, 얘가 여섯 번째 항 이렇게 진행되는 친구예요. 맞죠? 근데 이 친구가요, 그 짝수 번째하고 홀수 번째 그 SN 모양이 달라요. 해볼게요. S1은 2분의 1이죠. S2는 다른 색으로 할게요. S2는 2분의 1 빼기 3분의 2죠. 자, 하나씩 가보는 거예요. S3는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죠. 그럼 날라가면 2분의 1이에요. 자, S4는요.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이어가지고요. 이 친구는 얘랑 얘랑 날라가도 2분의 1 빼기 4분의 3이 됩니다. 맞아요? S5 해볼까요? S5 하시면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이어서 날라가서 또 2분의 1입니다. 그럼 홀수번일 때는 뭐예요? 계속 2분의 1이에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S 2n-1이 홀수 뜻이잖아요. 홀수일 때는 2분의 1이었습니다. 쓰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S6로 갈게요.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빼기 5분의 4여서 난리 가시면 2분의 1 빼기 5분의 4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봐요. 규칙이 있어요. 2일 때는 2, 3 4일 때는 3, 4 6일 때는
4, 5예요. 규칙 보이십니까? 아직 안 보여요? 하나 더 가볼까? S8 가볼게요.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뭐야 3분의 3 맞죠? 뭐가 좀 이상한데? 맞죠? 빼기 5분의 4 플러스 5분의 4 빼기 6분의 5까지 맞죠? 그럼 얘 날라나가요? 날라가시면 2분의 1 빼기 6분의 5가 되신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괜찮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조금 눈치가 보이셔야 되는데 해볼게요. S2n을 해볼게요. S2n이라는 친구는 자 이제 2n으로 얘를 표시해 보는 거예요. 얘를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나요? 얘를요. 얘를 2로 나눈 다음에 얘를 2로 나눈 다음에 1 더한 거죠. 2를 나눈 다음에 1 더한 거죠. 2를 나눈 다음에 1 더한 거죠. 2를 나눈 다음에 1 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n 플러스 1, 2를 나눈 다음에 1 더한 거.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친구는 항상 얘보다 1이 커요. 괜찮아요? 시선 보였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얘랑 얘가 지금 다르죠? 맞나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 급수 보시려면 이들을 뭐로 보내야 된다고요? 무한대로 보내야 돼요. 괜찮아요? 그럼 이거 어디예요? 그냥 결론이 2분의 1이죠? 근데 얘는 어디로 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는 2분의 1 빼기 1로 가시잖아. 그래서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얘는 급수의 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 선배들이 싫어했는지 알겠죠? 이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던 것 같아. 다들 보면은, 짜증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왜냐면은 이게 홀수 번째일 때 규칙성을 봐야 되고, 짝수 번째일 때 규칙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이 식을 잡아내는 것도 머리를 써야 되죠. 그래가지고 다 싫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순서 배열은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아까 전에 어디가 A1이었고 어디가 A2였는지 봤어요? 이게 A1이고 이게 A2였죠. 여기는 얘가 A1이에요. 너는 A2. 항이 달라요.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얘네들이 어떻게 나와요?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당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결과가 다르겠죠? 이거는 부정될 수밖에 없죠. 봐봐요. S1이 2분의 1 빼기 3분의 2예요. S2가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입니다. 오케이? S3는요.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빼기 5분의 4예요. 이 친구는 2분의 1 빼기 3분의 2고요. 이 친구는 2분의 1 빼기 4분의 3. 이 친구는 2분의 1 빼기 5분의 4니까 같은 규칙으로 가는 게 보이죠?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수가 같겠죠? 리미트 n이 그럼 이제 어떻게 쓰면 돼요? sn이라는 친구가 거기 잡았잖아요. 잡으세요. 2분의 1에 빼기 1이면 2, 2면 3, 3이면 4니까 n 플러스 1이고 여기는 n 플러스 2가 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친구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갑니다. 뭐가시면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자, 아까 전에 앞전 거랑 뒷전 게 왜 다르다고요?
얘는 괄호로 묶여 있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가는 거니까 당연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괄호를 잘 보셔야겠네. 급수할 때. 그죠? 정리. 이게 교대급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대급수 중에서 굉장히 심플한 친구를 본 거예요. 점점 좀 더러운 애가 나오고 열 받겠죠? 이게 급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그 개념이에요. 알겠죠? 요것만 잘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펴줄게요. 숙제는 성질 있잖아. 이거 보세요. 급수의 성질 이거 보이죠? 이거 예전에 그 시그마 성질이랑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개념 설명 다시 여기 수혁이가 다음 시간에 급수의 성질 한번 해주기로 했다고 말 좀 해줄래요? 못할 것 같아? 그럼 서영이가 해줄래요? 오케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개념 설명 하고 숙제는 46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